랑 종가 베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런 종가 베팅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텔레그램이 있고 여기서 다이아몬드 종목이 나오면서 이 중에 다음 날에도 매수세가 있을 만한 이슈로 올라간 종목. 1번이 그렇고 2번 바로 단일가 혹은 애프터장에서 상승할 만한 이슈가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보이면은 이렇게 종가 베팅을 제가 어떤 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다이아몬드 종목이 아닌데도 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개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건 사실 보면은 금요일날 떴던 걸 보면은 D&D 파마텍, 인성정보 이런 거 있죠? 아무것도 없고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은행주 아무것도 없고요. 나우아이비 요런 거기 창투사 섹터는 컴퍼니 K밖에 없고 컴퍼니 K랑 DSC 있는데 DSC는 0.23% 올랐죠. 그리고 한국선제, 갤럭시 SM, 온고크로스, 셀바스 헬스케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르기까지 여기에서 올라간 거는 사실상 없었고 또 이렇게 단일가를 보다 보면은 중간에 뭐랄까요, 올리다가 그냥 중간에 올리고 끝에는 마지막에는 다시 원점으로 내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하나하나 다 찍어봐야 돼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보면은 D&D 파마텍은 F투장이 있는 거죠. F투장 거의 안 올랐고 16시, 15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빠져서 움직였고 인성정보 인성정보를 보면은 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시작해가지고 바로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요게 상한가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가가 2535잖아요. 2535 이쪽까지 개파락 상한가를 찍다가 여기까지 빠져서 여기에서 거래가 된 건데 상한가를 찍는다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더 빠져가지고 2430원까지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인성정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고 바로 상 갈 수는 있지만은 그리고 제주은행도 요거는 어차피 상한가니까 못 사는 거고 푸른저축은행 요것도 이제 한번 뛰었다가 여기에서 종가가 끝났는데 이렇게 보합으로 시작하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죠. 나우아이비도 굉장히 4%까지 빠졌고 SG헬스케어도 조금 오르다가 바로 빠져서 끝났죠.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바로 단일가 때 좀 빠지다가 다음 날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성신양에는 이때 끝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상승을 했다가 좀 빠져서 끝났죠.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것도 애프터장에서 뭐 한 몇 프로죠 이게? 4%까지는 올랐었네요. 올랐다가 빠졌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성신양에도 조금 이슈가 좋아가지고 할까 말까 하는데 주말도 있고 하니까 한국선제는 상한가고 갤럭시 SM이
SM 많이 올랐나요? SM이. 갤럭시 SM도 조금 이것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올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원코 크로스. 원코 크로스도 약간 하락해서 끝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잘 갈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보면서 조금씩 뭐라고 해야 될까? 타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수정해 가는 거죠. 보강산은 빠졌고, 케어랩스. 케어랩스도 똑같이 비대면 의료주니까 빠졌고, 플랜티넷. 바로 이거 종가 베팅했으면은 바로 올랐지만은 결국 빠져서 끝났고요. 엑스페릭스는 상한가에서 끝났으니까 끝났고, 3일도 상한가. 딥노이드는 애프터장에서 살짝 하락해서 끝났고요. 펜스타는 상한가에서 여기 살짝 거래도 끝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보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뭐 인성정보도 좀 봤었고, 은행주도 좀 봤고, 투자주도 봤고, 성신양회는 이제 상장 폐지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어서 좀 봤었고, 갤럭시 SM, STO 좀 가는 게 조금 남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금요일이니까 그냥 쉬자 하고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슈입니다. 이슈. 자, 이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할 때 이슈, 애프터장에서도 상승할 만한 이슈가 중요합니다. 이슈와 다르게 보면 재료인 거죠. 재료가 올라갈 만한 재료인 것이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느꼈었던 재료 같은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럴 땐 얼마나 올라가더라, 그런 거를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내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제가 이슈 검색기를 제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보고 바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검색기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이슈 검색기라고 이런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그 인터페이스가 나옵니다. 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성신양회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뭐 4월 8일 세종시 관련주 막 이런 게 옛날에 있었죠. 4월 8일 날 이게 되었었고, 그러니까 이슈가 되셨고, 한번 볼까요? 성신양회 보면은 4월 8일 날 요게 그 매각되는 것도 있고, 4월 8일 날 이때 요게 세종시 관련주로 부각이 됐다가 이렇게 올라갔고, 내려가다가 이제 상장 폐지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성신양회였나?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종시로 올라간 거긴 하죠. 세종시로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세종시 테마가 좀 살아있는지 애프터장에서 이쪽이 종가로 마감됐고 살짝 올라가다가 눌리다가 여기에서 다시금 오르면서 이렇게 해서 막판에 쭉 빠지면서 끝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슈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성신양회 궁금하면 이렇게 검색해보면 되고, 제가 프로그래밍 실력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조금 더 제가 프로그래밍을 잘 하게 되면 외부로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고, 텔레그램에서 나온 종목들, 그리고 잘 올라갔던 게 갤럭시 ISM, 치면은 4월 15일 거까지 정리돼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월 15일 날 거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STO 관련 쭉 나오죠. 관련 간담회 주최 김용진 교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STO 토큰 증권 발행 테마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조금 봐야 됩니다. 이슈를 봐가지고 이런 비트코인 관련 그런 것도 있고 토큰 이슈가 있으면은 갤럭시 SM에 간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텔레그램이랑 이 급등지 종목 하는 거랑 같이 다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4월 17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4월 18일은 안 됐고요. 17일까지 했기 때문에 18일 거는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쭉쭉 보시면 되고, 또 온코 크루스 봐볼까요? 요거를 보면은 의료 AI 테마 신규 상장주 이렇게 해서 온코 파인드 AI 사업화 의료 AI 테마 이쪽에 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보광산업 잘 모르는 종목 있으면 이렇게 다 쳐보는 겁니다. 홍준표 관련주로 올라갔네요. 네, 홍준표, 오세훈 이렇게 해서 예전부터 홍준표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슈를 예측하는 거죠.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피리오사, 엑스페릭스 관련돼서 올라갔죠. 스마트 여권 판독기 해서 피리오사 AI 투자한 이력이 부각이 되었다. 예전에는 상승 이유 모르고 자회사 XIM 탄소 나눔 튜브 막 이런 것도 있고, 상승 이유 알 수 없음 이런 게 많으면은 사실 좀 잡주 느낌이 있는데, 이런 엑스페릭스가 이번에는 좀 올랐네요. 이런 퓨리오사 관련해가지고 엑스페릭스가 시가총액이 1395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었죠. 이런 식으로다가 317770 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이런 것도 옛날 317770이라는 게 어떤 종목이었는지 찾아보려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예전에 어떤 종목명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딱 나오죠? 엑스페릭스였는데 이제 슈프리마 아이디, 슈프리마 관련주였습니다. 슈프리마 그룹주 317770.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죠. 그런 영상이 있죠. 주가는 저점 부근에 와 있다. 317770 2020년 2월 3일인데 이런 것도 그냥 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 사면 되는데, 결국 2020년이지만 여기에서 한번 빠졌다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횡보를 3년 넘게 하다가 이때 올랐죠. 2023년도에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자, 요런 식으로 굉장히 작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과거에 있는 이력까지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슈프리마 EID인 거 봤으면은 여기에서
엑스페릭스가 아니라 슈프리마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슈프리마 아이디 해서 예전부터 2020년 HQ 아이디 무증 있었고 이런 뭐랄까요 품절주 상승 이유 알 수 없고 상승 이유 알 수 없고 아이디 거의 뭐 우상증자 아니면은 최대 주주 바뀐 거 저시총주 해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슈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는 작전주일 가능성이 많다 볼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퓨리오사 관련 묶어가지고 보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으신 분은 종가 베팅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3현 했었잖아요. 3현. 그러면 이제 3현 어제 장중엔 이렇게 움직이다가 장 끝나고 여기서 계속 이쪽에서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사셨으면은 여기에서 올랐을 때 상한가에서 파셨을 수도 있고 이때 올랐을 때 이때 팔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점까지 약 6% 정도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움직임이 조금 애매할 때 매수를 하고 나서 종가가 여기네요. 여기 종가가 여기에서 끝났고 21,000원 21,000원에서 끝났지만 여기서 움직이다가 살짝 빠졌다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서 별 움직임 없이 끝났다가 바로 인벤티지 랩이 미장에서 비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옴으로써 갑자기 엄청나게 떴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생각을 하더라도 약간 뭐랄까요 좀 럭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가 아니라 이슈를 보고 단일가에 그러니까 이제 단일가나 아니면은 애프터장에서 상승 가능성 그리고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 이걸 보고 하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움직임 또한 똑같아요. 사실상 목적은 같아. 단일가에 혹은 애프터장에 상승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보다 상승 여력 상승 여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상승 여력 보고 두 번째 다음날 추가 상승 가능성 똑같죠? 이걸 왜 보냐면은 다음날 추가 상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왜 이걸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자간 아직 0%부터 30% 상한가가 있습니다. 상한가 이거를 올리려고 보다 보니 이렇게 올리는데 보니까 지금 20%예요. 20%면은 이제 남은 시간도 별로 없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1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20%에서 살짝 빼가지고 한 15% 이런 데에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마감을 하고 다음날에 또 다시 올리는 거죠. 왜냐면 다음날에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11,500원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이 만원짜리일 때는 상한가가 13,000원이었지만은
11,500원이 되면은 그 다음날 상한가는 뭐 15,000원 막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다음날에 스트레이트로 15,000원 부근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차트 관점에서 단일가의 상승 여력, 애프터장의 상승 여력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15%에 끝나면은 단일가에서 뭐 플러스 10%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11,500원에 종가에 끝났다 하면은 단일가에 1,150원 올라가는 거니까 12,6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면은 다음 날도 뭐 더 이슈를 부각해서 15,000원 점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승 가능성을 보고 차트를 본 다음에 차트의 추세상 상승 여력이 더 있다 판단되면 사는 거고, 다음날 추가 가능성도 있으면 사는 거고, 플러스 이슈가 조금 더 강하고 연속성이 있다 판단이 되어야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제가 종가 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종가 배팅 했었던 그런 기록을 봐볼게요. 자, 종가 배팅을 언제부터 했는지 보면은 자, 3월 24일 날 봐보겠습니다. 자, 메모장 하나 켜놓고, 이게 저도 이제 막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가는 거를 가지고 다 100% 맞추는 거는 진짜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차트가 좀 준비된 차트이거나 올라갈 만한 그런 차트이다 하면은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3월 24일 날 236번 STX 그린로지스 휴니드 화신, STX 로지스 휴니드, 이렇게 세 가지. (3월 24일) 이때였었죠. 이때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6.98% 상승이 나왔습니다. 6.98% 상승.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인 거죠. 보면은 고가가 7%네요. 거의 7%. 휴니드는
휘니든 안타깝게도 이게 종가 되고 바로 딱 살짝 상승하자마자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1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올라가고 나서 보통 패턴이 여기에서 상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까 사면 봤잖아요. 사면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살짝 빠졌다가 여기에서 딱 시작해서 살짝 올라갔다가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의 시가에서 손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가 근처에서 손절. 그리고 화신도 보고 있습니다. 화신은 이제 그 뭐지?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현대차 공장이 이제 미국 쪽에 있으니까 화신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생각했기 때문에 3월 24일 날 화신도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봤을 때 화신 같은 경우에는 고가가 14.9%. 이렇게 보면 세 종목으로 보면은 7%, 14.9%막 하면 거의 20% 되죠? 21% 정도 되니까 3개에서 하나 살짝 손절하고 2개가 굉장히 잘 올라갔으니까 평균적으로는 거의 7%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종가 베팅을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3월 25일 이때는 DR텍이랑 GI텍이랑 현대공업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조금 운이 좋았었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DR텍 이때는 조금 결과가 안 좋았었는데 (3월 25일) DR텍은 개파락이 좀 세게 나왔죠. 시가가 거의 3%니까 DR텍은 거의 마이너스 3%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DR텍은 마이너스 3% 손절. GI텍 GI텍도 요거는 사실상 이렇게 해서 바로 손절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갖고 있었으면은 요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애매하네요. 요거는 최대 상승폭은 13%. 시초 하락 후 13% 상승 되었었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공업은 3.95%가 올랐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3.95%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DR텍은 3% 손절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GI텍은 조금 시초에 하락했다가 13% 상승했었고 현대공업은 3.9% 상승. 이런 좀 시초 하락이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홀딩 시 13%까지 상승한 그런 여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음날에 추가적으로 올랐죠. 이런 종목들이 어렵게 하는 게 초반에 죽은 척을 해요. 너무 종가 부분에 개미가 많이 탔다 하면은 살짝 이렇게 뺐다가
거래량 없이 뺐다가 여기에서 다시금 팍 올리면서 싹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한 사람들은 시초가 해서 빠졌다가 언제든지 탁 올라오면은 이때 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이렇게 올라가지고 올랐을 때 수익으로 마감시킨다.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건데 이런 식으로 다음날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확률이 조금 높았다. 그리고 3월 27일 날 SY 요거 하나만 했었는데 요거 하나랑 그리고 큐브 엔터 한컴 라이트 케어 그리고 노머스 요렇게 해서 한 4종목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에서 SY가 가장 유력하다. 산불 관련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SY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경상권 산불 피해. 예. 이렇게 해서 3월 27일 날 이렇게 올랐었고, 그래서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 다른 것들 뭐 노머스 이런 것들 보면은 흑자 전환했고 엔터 주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테마가 움직였었고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또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랐고요. 4월 17일 날 3월 27일 날도 그랬었고 4월 17일 날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고 이런 식으로 둘 다 활용을 해가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SY를 보면은 이때 2% 상승했죠. 단일가 때 이렇게 상승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상승해도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때가 3월 27일. 이때 살짝 올랐다가 중간에 또 빠졌다가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요즘 단일가나 이렇게 종가로 붙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뺐다가 여기에서 다시금 이렇게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식시장이 살짝 어려워지는 감이 조금 많은데, 그래서 결국은 종가 대비 6% 정도 올랐고 단일가 2% 상승, 다음날 6% 상승. 그리고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 이것도 조금 종목 선정이 애매했었던 게 이게 종가 때 한번 싹 빼주고 여기에서 살짝 이렇게 해주고 단일가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상하던 대로는 안 갔어요. 그래서 시초가 매도 기회를 줬고 여기에서 빠졌다가 다시금 살짝 올랐다가 빠졌죠. 그래서 요거는 큐브 엔터는 보합 손절 정도 볼 수가 있고 한컴 라이프 케어
한금 라이프 케어가 많이 안 좋았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종가 베팅하고 다음 날에 시가의 4.14% 엄청 하락했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100%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락한 경우도 있다. 이때 살짝 올라온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때는 물타기를 추가로 하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든 그런 경우였었고요. 노머스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애매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SY가 그나마 좀 단일가 때 올랐다가 다음날 장중에 또 올라온 걸 볼 수 있고요. (3월 27일) 노머스 같은 경우는 살짝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이런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여기에서 11시까지 추세가 이런 식으로 약 3.8% 올랐다가 빠졌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빠지는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빠지는 그런 종목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DR텍 같은 것도 빠진 것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화신 같은 경우 굉장히 13.9% 올랐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20%까지 올랐고 그래서 종가 베팅이 이런 이슈나 아니면은 거의 종가 부근에 차트를 만드는 형성하는 매수세만 잘 보더라도 요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이해 잘 가시나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플랫폼 봐볼까요? 자, 코끼리님 이제 신플랫폼 이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슈를 보고 갑시다. 신플랫폼 보면은 25년 4월 2일 날에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파트너사로 부각이 됐고 그리고 민주당의 의료 AI 추진 소식 속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을 고객사로 보유하는 사실에 급등을 하였다. 의료 AI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인성 정보랑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죠. 신플랫폼은 이해 가셨나요? 인성 정보랑 같이 가는 거 신플랫폼. 그래서 여기 기능 중에서 제가 추가를 한 게 뭐냐면은 날짜를 넣으면은 250416 치면은 이렇게 해서 다른 건 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필요회사 AI 있고 상승 이후에서 AI 검색을 하면은 신플랫폼 전문 직역 AI 서비스 이렇게 케어랩스도 비대면 진료 의료 AI 테마 비대면 진료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비케어랑 요거는 그냥 AI로 인스피언 AI로 간 거고요. 그리고 신플랫폼 유비케어 인성정보 케어랩스 요런 식으로 해서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뭐 그런 걸로 갔다고 볼 수 있죠. 의료 AI 헬스케어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단독적으로 보면은 이런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인성정보가 대장이었습니다. 대장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케어랩스는 좀 모르겠는데 케어랩스도 굉장히 잘 움직였죠. 상한가 가고 윗꼬리 하고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고 케어랩스도 굉장히 괜찮았고 유비케어는 너무 이게 종목이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게 움직였고, 사실 인성정보도 비슷하긴 한데 인성정보는 그나마 끼가 있어서 잘 올라갔죠. 그리고 신플랫폼 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란 말이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일단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어렵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이쪽에 있는 공모가, 상승 조건일, 공모가를 상회하는 주가여야 된다. 일단은 공모가를 상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락 조건, 하락 위험, 가장 큰 게 구주주 물량. 일단은 상장하기 전에 투자했었던 회사들도 이제 상장을 하면은 그 지분들을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구주주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락의 위험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더라도 여기에서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공모가를 상회를 하면서 최고가가 24,500원이죠. 24,500원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뚫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구주주가 작전을 합니다. 작전. 적당히 이렇게 돈 안 쓰고 내가 갖고 있던 물량을 팔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 신플랫폼이 테마로 인식이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조금 돈 써가지고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주가를 더 올려가지고, 뭐 원래 한 16,000원에 팔아도 감사하게 이득 보고 나가는 거였었는데, 테마를 타고 올라가니 한 3만원까지 올려야겠다 욕심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구주주랑 이제 다른 작전 세력이랑 공탁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3만원 달성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 필요하죠. 상승 시간, 충분한 상승 시간 가지고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보호예수 해제.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3만원 이상에서 구주주들도 안전하게 여유롭게 팔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신규 상장주가 불붙듯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구주주가 이제 작전 세력이랑 공탁을 할 것이냐, 그게 어렵다. 그런데 이제 옛날 종목 중에서 천보라는 종목이 있는데, 천보는 굉장히 작전을 잘 쳤죠. 갑자기 렉이 걸리는데 잠시만요. 가끔 키움증권이 이런 식으로 렉이 잘 걸려가지고, 지금 혹시 인터넷 끊겼나요? 지금 키움증권이 다운이 돼가지고, 네, 지금 차트가 꺼졌는데, 아무튼 이제 신플랫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플랫폼을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인성정보를 매매를 하는 게 단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더 FM으로 보이고, 신플랫폼이 아니고 인성정보 1등주, 그 다음에 케어랩스가 2등주, 근데 민스피어는 잘 모르겠고, 네, 인성정보, 케어랩스, 유비케어 신플랫폼 동급 3등주,
이런 식으로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 주식 이슈 검색기를 통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을 검색을 해요. 관심 있는 종목을 검색을 하고 거기에 있는 날짜를 쳐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상승 이유가 똑같은 거를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AI 테마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중에서 가장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가장 잘 간 게 무엇인가 보고 인성정보 제일 잘 갔구나, 케어랩스가 잘 갔구나 이렇게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뭐가 대장이고 뭐가 부대장이고 뭐가 3등주고, 대장이 1등주, 부대장이 2등주, 그 외 것이 3등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차트가 켜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켜지고 있거든요. 지금 키움증권이 뭐 이런 거 잠깐 차트를 조금 불러오면은 얘가 조금씩 뭐랄까요, 다운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런 거는 요즘 우리 증권사 API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 키움증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렉이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천보를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작전 연속이 잘 됐거든요. 천보를 보시면은 초기에 엄청나게 뺐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미친듯이 올리다가 중간에 또 엄청나게 하락을 시키고 하락 횡보를 시키고 그 이후에 작정하고 36만원까지 쭉 달리는 거죠. 36,500원에서 36만 7천원까지 엄청난 햄버거죠. 거기까지가 얼마나 걸렸느냐, 2020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 11월까지 1년 하고 거의 8개월? 7개월? 그 정도, 1년하고 7개월 만에 텐버거가 달성이 됐죠. 천국 주봉으로 볼게요. 여기에서 신규 상장하고 조금 빼는 척 하다가 딱 올리면서 쭉 이렇게 미친듯이 올리고, 여기서도 미친듯이 이때 3월달에 코로나 때 확 빼주고, 그래서 공모가까지 깨면서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쫙 올랐죠.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리면서 36만 7천원까지. 요게 바로 천보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3번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죠. 작전 세력들은 여기에서 할 만큼 다 했고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슈퍼 사이클이 오기 전에는 안 움직일 겁니다. 천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 52주 신저가만 찍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뚫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엄청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이런 게 조금 무섭습니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항상 이렇게 수업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10시 30분이 됐는데, 네, 내일 장도 잘 보시고, 아무튼 내일 장 또한도 이제 미장이 그렇게 엄청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끝났는데, 미장이 변동성이 안 났을 때 또 한국장이 반대로 조금 힘들고 막 그런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간 월요일 날도 시장을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잘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